오늘은 판사 이한영 구화 전체 흐름을 다시 짚어보면서 시파 예고가 의미하는 진짜 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돈을 건 싸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권력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구화의 중심 사건은 분명합니다. 강신진의 신복 이성대의 비자금 30억 원을 가로채는 작전이었지요. 김진아, 박철우, 석정호, 송나연 각자 역할을 맡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이른바 팀 한영 판벤저스의 첫 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성대가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어떤 욕망을 건드려야 하는지를 한영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영이 정말 원한 것이 30억이었을까요?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30억은 결과였을 뿐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한영이 처음부터 노린 것은 돈이 아니라 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판, 대법원장 판이었습니다. 구화를 보면 한영은 동시에 여러 판을 움직입니다. 황남용 대법관 아들의 채용 비리를 언론에 흘리고 송나영 기자와 공조의 여론을 흔들며 유선철을 자극해 백이석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황남용을 끌어내리고 백이석을 올린다. 그리고 이 판의 중심에는 항상 강신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상한 지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황남용은 이미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고 아들 문제까지 얽혀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강신진 같은 인물은 이쯤에서 황남용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신진은 오히려 더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황남용 아들의 재판을 한영에게 맡깁니다. 이 선택은 신뢰가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강신진은 왜 이렇게까지 황남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구화 후반 아주 조용히 등장합니다. 바로 수호제입니다. 송나연이 찍은 사진, 그 안에 함께 잡힌 인물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드러난 이름 하나, 전직 대통령 박강토. 이 순간부터 이 드라마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까지 이 싸움은 판사와 판사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강토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 싸움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판사 대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 대 권력입니다. 강신진은 단순히 개인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정치 권력의 잔재와 여전히 살아있는 연결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남용은 그 연결망을 이어주는 핵심 고리였습니다. 그래서 강신진은 황남용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황남용이 무너지면 그 위에 연결된 박강토 라인까지 함께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30억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억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강신진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신진은 30억을 잃었다고 해서 바로 흔들릴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영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을 어디까지 키울 생각인지 말입니다. 강신진에게 30억은 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자신의 가장 안쪽까지 한영이 들어왔다는 경고이자 이제 더 이상 물밑싸움으로는 끝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강신진은 다음 수를 반드시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제거가 아니라 공식적인 판 위에서 한영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황남용 아들 재판이 떠오릅니다. 이 재판은 우연히 한영에게 맡겨진 게 아닙니다. 강신진 입장에서는 한영을 가장 합법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조금이라도 감정이 섞이면 편파가 되고 조금이라도 계산이 보이면 거래가 됩니다. 강신진은 이 재판을 통해 한영이 정의를 택하는지 아니면 판을 택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박강토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강토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싸우는 인물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강신진이 판을 관리하고 황남용이 연결고리가 되고 그 위에서 박강토는 결과만 받아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적이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영이 싸우는 대상은 말을 걸어오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으며 그저 시스템 뒤에 숨어 판이 굴러가는 걸 지켜보는 권력입니다. 이제 한영의 선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로 남으면 한계를 맞이하고 판을 설계하면 스스로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한영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개인 복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판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이제 사법부 전체의 구조를 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판은 사건이 해결되는 회차가 아니라 각 인물의 위치가 완전히 고정되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영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강신지는 한영을 적으로 확정하며 박강토는 침묵 속에서 이 판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강신진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당신의 심장까지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강신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실이 아니라 도전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0화부터는 돈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판벤저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9화에서 팀플레이는 분명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10화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이 팀은 판사 하나를 상대하는 팀이 아닙니다. 권력 전체를 건드린 팀이 됩니다. 한영은 이미 김진아를 위험한 판에 끌어들였고 고의 사고까지 감행했습니다. 정의라는 명분 아래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대가 됩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장치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황남용 아들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한영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하면 강신진의 계획이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한영은 단숨에 공격 대상이 됩니다. 강신진은 이 재판을 통해 한영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화 예고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바로 한영의 수호제 입성입니다. 이건 초대가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선전포고입니다. 나는 이미 너희 판을 알고 있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수호제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권력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영이 이제 판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화 이후 이 드라마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30억의 후폭풍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황남용 아들 재판은 한영을 겨냥한 덫이 됩니다. 박강토는 아직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판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한영은 점점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9화는 한영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0억은 시작일 뿐이었고 대법 원장판은 겉판이었으며 그 뒤에는 박강토라는 이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10화는 이 드라마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더 흥미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영이 이길 수 있느냐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영은 권력을 상대로도 끝까지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이 될까요? 10화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던지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이 드라마는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